열어주셨습니까? 자, 지금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클래스명 포토에 240에 200 해서 크기가 지정되어 있고요. 여기에 거기에 배경을 이렇게 지정해 놨어요. 뭐 PC 화면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 CSS, HTML 이렇게 짰다고 하면 하등 이상하지 않고 뭐 오류 같은 거 없고요. 정상적인 웹사이트 잘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페이지를 만약에 핸드폰에서 본다면 이 페이지를 핸드폰에서 본다면 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이미지요. 이 이미지가 지금보다 여러분의 핸드폰의 종류에 따라서 이 이미지가 2배 또는 3배, 심지어는 4배나 흐리게 보일 겁니다. 핸드폰에. 여러분의 핸드폰은 지금 PC는 지금 여기 이 레졸루션 해상도가 가로로 1920, 세로로 1080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픽셀. 그러니까 PC는 1픽셀의 사이즈가 1픽셀이에요. 1픽셀 안에 1픽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핸드폰은 1픽셀 안에 1픽셀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핸드폰은 기기에 따라서 1픽셀 안에 2픽셀, 2픽셀이 응축돼서 들어가 있거나 4픽셀, 4픽셀이 응축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페이지, 여기에 지금 PC에서 240짜리를 배경으로 썼는데 핸드폰에선 얘보다 2배 또는 3배, 4배까지도 큰 이미지가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유저한테는 이 이미지가 다른 게 보여야 된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당 이미지를 다른 걸 보여주게 할 수 있을까? 자, 반응형에서 디바이스 기기, 사용자 디바이스 기기에 그걸 픽셀 레티오라고 합니다. 픽셀 레티오라고 해요. 이 픽셀 레티오를 구분하는 CSS의 미디어 쿼리 문법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사용자가 지금 PC로 들어왔는지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들어왔는지 구분할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구분이 되면 우리는 클래스명 포토에다가 이 사람은 모바일로 들어온 거네? 그러면 2배짜리 이미지로 배경의 경로를 바꿔놔야지 라는 걸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쓸 수 있었던 CSS 속성이 미디어 쿼리의 속성이 뭐가 있었냐면 min 디바이스 픽셀 레티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었냐면 한번 써볼게요. 같이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여기에다가 at 미디어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크기를 지정할 때 이렇게 지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768 이하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미디어 쿼리를 작성했었어요. 그죠?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이게 이 뷰포트의 너비를 지정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지정하면 이거는 뭐였습니까? 여기 중괄호 안에 있는 CSS는 이 뷰포트의 너비가 768 이상일 때만 작동하는 거.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구분하고 싶은 건 디바이스의 픽셀 레티오가 2 이상일 때만 작동하는 CSS를 쓰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min 디바이스 픽셀 레티오가 몇인 거? 2 이상인 거라고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근데 저 디바이스의 픽셀 레티오는 얘는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접두사가 있어야지만 작동해요. 웹킷이라는 접두사를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웹킷의 min 디바이스 픽셀 레티오가 2 이상인 거에서는 우리가 뭐 하겠다고요? 클래스명 포토의 배경의 경로를 바꾸겠다라는 거야.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위에 있던 요 녀석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쓰되 기존에 바뀌지 않는 것들 위드와 하이트는 그대로 유지될 거니까 안 써도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배경의 경로를 지금 이 예제 폴더에 가보시면 이미지 폴더에 가보시면 2배짜리 이미지 있거든요. 여기 480짜리 이미지 있어요. 480으로 바꿔볼게요. 480 이렇게 바꿔봅시다. 화면처럼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지금 PC를 보고 있으니까 포토에 240 PNG가 나올 리가 없어요. 핸드폰으로 접속한 것처럼 만들려면 개발자 도구에서 F12 토글 디바이스 툴바 얘를 켜면 그러면 핸드폰으로 인지를 해요, 이제. 그죠? 상인 만든 거죠. 그랬더니 지금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이미지가 바뀌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게 클래스명 포토예요. 포토에다 배경을 제가 얘를 지정한 겁니다. 이렇게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얘가 핸드폰에 들어왔을 때는 요 이미지 대신에 지금 뭐를 배경으로 쓴 겁니까? 얘를 배경으로 쓴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를 배경으로 쓰면
원래는 요 배경을 쓰고 있었는데 핸드폰으로 왔을 때는 이 배경이 아니라 얘를 쓴다고 하니까 당연히 지금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어디만 보여요? 왼쪽 요 귀퉁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줄어서 이렇게 들어오려면 저 배경에 뭘 바꿔야 됩니까? 사이즈. 배경의 사이즈를 바꿀게요. 이 너비와 이 높이에 딱 맞추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백그라운드의 사이즈를 부모의 너비에 100% 맞춰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어때요? 이제 원래 컸던 건데 여기에 꽉 맞춰서 잘 들어오고 있죠? 켜는 순간 요 DPR이 바뀌어요. DPR이 바뀌니까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여기 4805 나오고 있으면 제대로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한 요 속성은 옛날 겁니다. 요 문법 자체가 옛날 거예요. 자, 요 문법 자체가 옛날 겁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겠습니다. 뒤에 띄우고 MDN. MDN은 우리 CSS 이런 속성들의 명세가 있는 사이트인데 어디서 만든 거냐면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만든 모질라 재단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지금 검색하겠다는 뜻이에요. MDN 해서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웹킨 말고 min device pixel ratio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min device pixel ratio라고 검색을 했을 때 여기 이렇게 MDN 명세 나오는 거 확인해 주시고 앞에 얘 때문에 그렇구나. device pixel ratio라고 했으면 나왔겠네요. 자, 일단 하셨습니까? 들어가 봅시다. 자,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여기 첫 줄에 보시면 웹킷의 device pixel ratio는 is non-standard boolean이라고 해서 non-standard 이제 표준이 아니래요. 대신 뭘 쓰라고 되어 있냐면 alternative 해가지고 대체제라고 해서 표준인 resolution을 쓰래요. 자, 그래서 밑에도 보시면 밑에 내려와 보면 implementation에 보시면 우린 좀 전에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좀 전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하고 똑같답니까? 이제 표준 코드 중에 equivalent가 똑같다라는 뜻이고요. 나중에 스크립트 배울 때도 요거 제가 계속 물어볼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거랑 얘랑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쓰실 수 있다. 오케이. 최소의 레졸루션, 해상도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그리고 여기 보면 D2D PPX 이게 DPR이에요. 요거. 아까 요 DPR 디바이스의 픽셀 레티오를 이제 요 단위가 아예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로 써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한번 써볼까요? 이걸로 바꿔봅시다. min resolution 2D ppx 라고 해서 여기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해 주세요. 자, 그러고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보시면 네, 똑같이 앞서와 마찬가지 똑같이 480으로 해서 모바일 기기로 들어왔을 때 가정하면 240짜리가 아니라 그거의 2배짜리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보는 웹사이트, 여러분이 나중에 구현할 반응형이 구현될 웹사이트는 웹사이트에서 특히 이미지요. 이미지들은 지금처럼 2배 또는 3배짜리도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웹사이트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다 2배 또는 3배짜리를 만들어야 될까? 그렇진 않아요. 애초에 여기에서 지금 다시 끄고 있고요. 지금처럼 얘는 240짜리니까 2배짜리를 키웠습니다. 만약에 이 이미지가 원래도 이렇게 컸어요. 예를 들어서 1920에 뭐 1080이든 이렇게 컸었습니다. 그러면 이 큰 이미지는 태블릿과 모바일에 들어오면 얘가 어차피 축소돼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2배짜리 만들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컸던 거. 애초에 태블릿 사이즈보다 모바일 사이즈보다 컸던 이미지는 어차피 그 너비에 맞춰서 여러분이 100%든 뭐든 이렇게 줄일 거 아닙니까? 줄이면 걔 해상도가 당연히 올라가요. 그런 것들은 2배짜리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요. 그럼 어떤 이미지 2배짜리를 만드냐면 지금 쟤 같은 거요. 얘 같은 비트맵 이미지인데 작은 거 있잖아요. 단서가 있죠? 지금 비트맵 이미지라고요? 픽셀로 되어 있는 거. 그럼 비트맵 이미지 말고 다른 거 SVG 아이콘 같은 건 2배로 늘릴 필요가 없어요. 2배짜리 배경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벡터라서 확대 축소해도 깨지지 않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웹사이트에 만드는 이런 작은 아이콘들 있잖아요. 그 작은 아이콘들은 되도록이면 뭐를 쓰면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까? SVG. 근데 SVG가 없어. 이 디자이너가 옛날 사람이야. 죄다 PNG야. 네이버 가볼게요. 네이버에서 여기 있는 아이콘들 이거 다 PNG거든요. 네이버에 와보시겠습니까? 다시 하나 다운로드 할 거예요. 들어와 주세요. 네이버에 오셔서 여기 메일 부분 봅시다. 메일.
우클릭 해볼게요. 거기에서 검사해보면 이렇게 해서 엘리먼트 보고 있고요. 자, 이거 우리 마스크 걸면서 다 배웠던 거긴 합니다. 여기 스팬 태그 있고 스팬 태그 안에 before 또는 after에다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다 배경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before든 after든 아무거나 선택해 봐 주세요. 됐어요? 전 before 선택해 봤고요. before에 보시면 여기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이라는 부분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에 그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이거 마우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돼요. 여기 이 링크 부분에서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자, 그러면 저도 다운로드 폴더에 다운로드 했단 말이죠.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확인해 보면 요 이미지 지금 다운로드 했습니다. 자, 지금 이미지를 보면요. 이 이미지를 보면 여기에서 보시면 원래 사이즈 몇이에요? 마우스 올려 보실까요, 다시? V6에 884예요. 근데 지금 밑에 보시면 Rendered Aspect Ratio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딱 2배로 줄어 있어요. 맞아요? 자, 네이버는 모바일 기기로 들어오든 PC로 들어오든 무조건 2배짜리 이미지를 배경으로 넣고 축소를 해놨어요. CSS 구분 안 해놨다고요. 귀찮으니까 그런 거예요. 있나요? 어차피 얘는 하나의 이미지만 쓴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바일에 들어왔을 때, PC로 들어왔을 때 다른 이미지를 쓴 거죠.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지금처럼 그냥 애초에 큰 걸 가져서 축소를 해놓는 게 나을까? 아니면 PC로 들어왔을 때는 작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모바일에 들어왔을 때는 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나을까요? 첫 번째 방법이요? 애초에 줄여놓는 거? 왜죠?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저게 아이콘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블러블러블러 PNG잖아요. 그죠? 이게 1X짜리가 용량이 20KB라고 합시다. 근데 2X짜리 PNG는 용량이 이렇게 돼 있어요. KB라고 합시다. 그러면 PC 유저한테는 이렇게 큰 이미지를 애초에 미리 보여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 그래요? PC 유저한테는 1배짜리만 보여주면 돼요. 모바일로 들어왔을 때만 2배짜리가 다운로드 되게 해줘야죠. 지금처럼 PC로 들어왔을 때 왜 이렇게 큰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줄여놓습니까? 물론 인터넷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일말의 크기를 줄일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여기 이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왜 만들어요? 그죠? 하나하나 다 쪼개서 만들어 버리지? 이렇게 합쳤던 이유가 뭐예요? 용량을 줄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것처럼 제 이제 가장 아이디얼한 모습은 이게 2배짜리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게 아이디얼하다는 얘기예요. 이상적이란 얘기입니다. 좀 전에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피그마에서도 보시면 뭐 안 열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디자인에서 2배로 저장할 건 이 로고뿐이 없어요. 로고가 지금 PNG거든요. SVG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고를 저장할 때, 여기에서 1배짜리가 있고 플러스 눌러서 2배짜리를 따로 만드는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저장을 하면 제가 다운로드에다 그냥 만들어 볼게요. 저장 해봤고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만들어 주나 보시면 이렇게 해서 로고라고 되어 있고 파일명이 로고라고 되어 있고 로고에 add2x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꼭 그러라는 법도 없었지만 다 관례대로 이렇게 만들어요. 이해됐나요? add2x.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따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어쨌든 웹사이트의 용량을 줄이는 차원에선 이게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상황 따라 얘가 그때 다운로드 되게 해주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09번 레티오 그냥 DPR라고 할까? DPR 디바이스 픽셀 레티오라고 해서 HTML 하나 만들어 봅시다. 09번 디바이스 픽셀 레티오 DPR 만들어 주세요. 생성하셨습니까? 느낌표 탭에서 기본 코드 생성할까요? 이름은 디바이스 레티오를 감안해서 반인형을 만드는 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위치 잡기 좋은 거 얘가 더 깔끔하니까 얘 볼까? 페이 우리 입력 도구 옆에 있는 페이 볼까요? 짰어요? 요 페이 요거 나오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HTML 짜볼게요. A 태그 클래스명 페이 하고 CSS는 뭐 짧으니까 그냥 여자 쓰는 걸로 하고요. 브라우저 하면 봅니다. 자, 일단 PC 스타일부터 잡는 거예요. PC 스타일부터 잡는 건데요.
앞서 저는 얘를 우리 네이버처럼 저 큰 이미지를 PC에서도 불러오고 모바일에서도 불러오자라는 게 아니었으니까 저거를 2배 줄인 걸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포토샵 좀 잠깐 갈게요. 우린 정말로 정석대로 저 아까 이미지 2배나 큰 거였잖아요. 포토샵을 열어주시고 끌어와서 넣었어요. 지금보다 2배 작은 거 만들겠대요. 상단에 왼쪽 상단에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이미지 사이즈로 가주세요. 이미지 사이즈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상단에 여기 이미지 메뉴에 가서 여기 이미지 사이즈로 가주세요. 자, 이미지 사이즈에서 지금보다 2배 작은 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픽셀로 되어 있으면 내가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퍼센트로 바꿔버릴게요. 여기에 단위를 퍼센트로 바꿔버리고 여기 연결고리가 켜 있는 거 확인하시고 여기를 50으로 바꿔주세요. 퍼센트 50 그러면 50% 줄이겠다는 거죠. 자, 50% 이렇게 줄였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장할까요? 저장하는 방법은 그냥 엑스포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그러고는 여기 레이어에 가서 레이어에서 마우스 우클릭,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퀵 엑스포트 as png 파일 이름은 아까 제가 드린 거대로 AtoX 없는 버전으로 spmain png라고 해서 저장해서 해당 폴더에 갔을 때 이제 이렇게 2개 있는 거예요. 1배짜리, 2배짜리. 됐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A 태그 해서 만든 거 있어요. 여기에 누가 나오게 해달라는 겁니까? 요거 여기에 pay 부분이 보이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경 지정하고 크기 지정하고 글씨를 없애는 건 텍스트 인덴트를 이용해서 고전적인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경 지정해 주세요. 안에 있는 글씨는 텍스트 인덴트로 멀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멀리 보내주세요. 여기 페이 부분이 나오게 해달랍니다. 어차피 지금 포토샵 켜 있으니까 포토샵에서 이 요소의 크기를 확인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